한국은 어쩌면 이러나 싶을 정도로 땅에는 돌이요 바다에는 물뿐인 최빈국입니다. 적어도 자원에 있어서만큼은요. 그렇기 때문에 중동처럼 지하자원이 벌어주는 풍부한 자본을 사용할 수 없죠. 기술을 기반으로 제품을 생산해 수출해야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다 보니 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수출했어야 했습니다. 한국의 수출품 중에는 선박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석유화학 제품도 있는데요. 알짜배기 중에 알짜배기는 바로 무기입니다. 다른 제품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이윤을 남길 수 있고 무기가 수출됨과 동시에 그 무기에 사용되는 부품과 소모품들을 수십 년간 수출할 수 있죠. T-50 고등훈련기나 K9 자주포와 같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무기들은 세계 시장에서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물론 특정 국가나 특정 군대를 상대로 맞춤형 무기를 만들어 수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예상치 못한 국가나 군대에서 한국산 무기를 애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예상치 못한 국가에서 운용 중인 한국산 무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인도네시아 깊은 바다를 누비는 한국산 잠수함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믿을만한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국가는 10개국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군용 잠수함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는 5개 국가 정도 되는데요. 한국은 고난도 기술력을 요하는 잠수함을 직접 건조해서 수출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에는 기술력을 확보해 수출에 성공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산이라고 하면 성능은 물론 믿을만한 제품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2019년 인도네시아는 잠수함 2차 사업의 주인공으로 한국의 대우조선해양을 선택했습니다. 1,400톤급 세척으로 계약금은 1조 2천억 원입니다. 처음 독일에서 잠수함을 들여와 잠수함을 만들던 나라에서 이제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수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사실 지난 2009년 인도네시아 1차 잠수함 건조 사업도 대우조선해양이 수주했습니다. 당시 이 차례는 우리에게 기술을 이전해준 독일 역시 참가했지만 우리나라가 당당하게 수주에 성공했죠. 앞으로 인도네시아는 총 12대의 신형 잠수함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1차와 2차를 수주한 한국 기업이 12척을 전부 수주하길 기대해봅니다. 다음은 한국산 고물이라고 불리는 K311 트럭입니다. 아마 K311이라는 이름으로 불려 어색할 수 있는데 군대를 다녀온 남성이라면 가장 익숙한 트럭이 아닐까 합니다. 군대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트럭이니까요. K311의 원형은 베트남전 당시 미국이 운용하던 M715 카이저 지프 트럭입니다. 이를 국산화시켜 만들었죠. 외형은 투박하고 볼품없지만 덩치가 작고 힘이 좋아 산악지형인 한국의 상황에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받습니다. 소규모 병력과 물자를 실어 나르기에 안성맞춤인데요. K311처럼 저렴하지만 유용한 군용 수송 차량을 원하는 나라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틈새 시장을 공략해 필리핀과 아프리카 등으로 수출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수단이나 중앙아프리카 등지에서는 소련제 방사포와 대공포를 탑재한 형식으로 개조된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테러범들도 사랑한 K2 카빈 소총입니다.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슬람 국가 IS가 사용하는 소총이 K2를 개량한 K2 카빈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몇 년 전 IS는 이라크에서 벌어진 전투 장면을 홍보하기 위해 사진을 인터넷에 배포했는데 한 대원이 사용하는 사진이 큰 관심을 끌었었습니다. K2를 개조해 만든 K2 카빈 소총이 맞는지 아닌지 확신하지 못하던 찰나에 국방부가 사실을 확인해 주었죠. 물론 한국 방산업체들은 테러단체의 군수품을 판매하지 않고 몇몇 소총 및 탄약을 제외하고는 민간 기업에게는 절대로 공급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국가와 국가 간 거래로 체결되죠. K2 카빈은 당시 우리군의 주력화기였던 K2 소총을 개량해 수출용으로 개발됐습니다. 한국군에서는 해외에 파병된 특수부대에게만 보급됐고 아프리카 및 중동 등 일부 지역에만 수출되고 있었죠. IS가 사용했던 소총은 이라크 정규군 특수부대가 구매했다가 수송 과정에서 탈취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테러범이 사용한다는 사실이 유쾌한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한국산이 외국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반증이겠죠. 마지막으로 대영 제국이 역사상 처음으로 수입했다는 군수지원함입니다. 2016년 12월 1일 거제도 옥포조선소에서는 영국 해군의 타이드레이스 함의 명명식이 있었습니다. 이 함선은 영국 해군으로부터 수주한 군수지원함 중 두 번째 함선입니다. 이 함선은 한국 무기계약으로는 최대 규모로 총 9,600억 원짜리 초대형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군수지원함을 발주하면서 영국 내에서는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해상강국 대영제국이 함선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한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사실 이 발주는 영국 자존심의 상징인 해군이 해외에 발주한 첫 사례입니다. 이에 영국 조선업계는 자국도 어려운 판국에 일자리 창출 기회를 외국에 뺏겨버렸다며 엄청난 비난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영국 해군이 요구하는 크기와 기술력을 가진 조선소가 영국 내에는 없었다는 점입니다. 즉 한국의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이 영국의 자존심을 이긴 것입니다. 어쨌든 한국이 수주한 군수지원함은 유럽에서 가장 큰 항모 전단이자 영국 해군의 상징인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의 보급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자존심 센 영국 해군의 발주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엄청난 홍보 효과를 거두게 됐고 그 자체로 군함 건조 능력을 증명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영국의 발주 이후 곧바로 노르웨이에서도 발주했으니까요. 오늘 살펴본 것처럼 한국산 제품은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곳곳에서 호평을 받으며 사용되고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높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무기 분야의 수출이 앞으로도 활발하게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